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새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에 있는 서화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어떤 금강의 기운이 느껴지고 아주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우리 그런 곳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오늘은 북녘 사람들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농촌의 일가들이 굉장히 빡빡하던데 어느 틈에 여가 시간을 보낼까요? 이제 계속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북녘의 도시와 이제 농촌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휴식이라는 건 없고요. 휴식하는 날이라든가 휴식 시간에 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10일에 한 번씩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명절, 그 다음에 민족적인 명절, 이런 때 이제 휴식을 하거든요. 민족 명절이라는 게 이제 설날 있고, 그러니까 양력설 있고, 음력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요게 다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명절이면 2월 16일, 4월 15일. 요거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제 생일날이고, 8.15, 9월 9일, 10월 10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명절 휴식, 그러니까 1년에 휴식하는 날이 그렇게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일은 있고 또 그 휴식일엔 또 요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농민들의 경우만 10일에 한 번씩 휴식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벼나 옥수수 이런 이제 그 생명체를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그하고 이제 가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계 앞에서 일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처럼 계획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주말 휴식은 이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말 휴식하고 8시간 노동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면 그 소유 관계에서 아직까지 이제 그 북녘의 농민들은 협동적 소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 소유, 이제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이민적 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8시간 노동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생명체를 다루는 특성상 계획적인 그런 주말 휴식은 하지 못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랑 농민하고 휴식 그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농한기 때는 10일이 휴가가 적용이 안 되고 더 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씩 휴식한다는 건 매 협동농장에 협동농장 규약이 있거든요. 규약에 10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휴식한다고 되어 있고, 농한기라고 해봤자 겨울인데, 겨울에는 좀 아무래도 춥고, 네. 빨리 이제 해가 지고 하니까 조금 늦게 나갔다가 좀 빨리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고, 휴가가 있어요. 1년에 14일 휴가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산전산후 휴가가 또 네.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북녘의 산전산후 휴가가 남녘 사회는 90일 정도의 휴가, 여성의 산휴가 이제 90일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녘 여성들의 산휴는 좀 더 긴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산전 60일, 산후 90일에서 150일이었는데 최근에 2015년경에 바뀌어가지고 산전 60일에 산후 180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산전 산후 휴가 기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 휴일에 어떤 여가 생활을 좀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조금 차이는 나지만 주로 이제 낚시질도 하고 집에서 TV도 보고 체육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나 여러 가지 그 어락들, 장기, 주패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 노래도 감상하고 등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요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에도 그 도시 농촌 차이가 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지역적 차이도 있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있고 계절적 차이도 있죠. 있습니다. 네.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북부 국경지대 이쪽 사람들은 좀 요가 생활할 때 뭐 화투 같은 거 뭐 이런 거 중국에서 들어온 화투 같은 거 그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평양이나 이제 평안도 지역은 뭘 이제 그 카드놀이를 위주로 이제 하는 요렇게 좀 차이가 나고 이제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은 그래도 뭐 이제 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해안 지역은 바닷가에서 낚시질도 하고 낚시질. 뭐 그렇죠. 근데 바닷가 사람들이나 저 큰 강이 있는 대동강 뭐 청천강 이쪽은 이제 낚시질을 하지만 또 산에 이제 하천에 있는 산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그 덜매 들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촌엽도 하고 그 산나물이나 산열매 채취도 이제 뭐 물론 이게 생산 노동으로 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가에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이제 그 요가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 협동농장마다 체육 운동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장들에서 또 체육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좀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로 북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체육 활동, 경기 뭐 어떤 것이 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가들만 하는 체육이 있고요. 일반인들도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북녘에서는 대중체육과 전문체육으로 이제 갈라서 이야기하는데 배구나 농구, 그다음에 축구. 근데 이제 축구하는 경우도 있고 족구도 족구도, 이제 해요. 탁구. 탁구. 예. 배구에서 탁구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나무로 이제 잘 만드는 탁구판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체로 막 이제 그 없는 데서는 그 시멘트 가지고 콘크리트 쳐서 거기서 이제 탁구도 치고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이제 부러웠던 게 이제 좋은 탁구알이 이제 굉장히 부러웠어요. 탁구알. 북쪽의 탁구알은 이제 그 자력갱생 하면서 만든 탁구알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탁구알 돼서 그걸로 이제 한 대 맞으면 이거 그 뭐이다 그래 이거 골프공? 예, 골프. 골프 공처럼 그렇게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억도 있고요. 골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하는 건 배구, 농구, 그 다음에 축구, 족구, 탁구. 휴식 시간에 이제 씨름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하는 것 말고도 각종 이제 체육 대회 같은 것들도 많이 여는 것 같아요. 기관이나 조직 같은 데서 이제 체육 대회를 여는 것은 좀 익숙해 있는데 그 농촌 사회에서도 그러면 체육 대회 같은 거를 농장이나 동네별로 이렇게 열기도 합니까? 예, 그 농장에서는 주로 이제 봄에 그래서 터지개혁을 기념하는 날서 3월 5일이 농민절입니다. 모든 협동농장에서 3월 5일이 되면 각 작업반별 이제 경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북녘의 농촌의 작업반이라는 건 이제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자라고 다른 데 안 가고 하다 보니까 한 마을이 거의 이제 가문이에요. 예, 뭐 4천, 5천, 4둔에 8천까지 한 마을에서 사는 경기가 있어서 엄청 이제 그 숭벽이 심해서 경쟁심이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해마다 한 번씩 그 4월이면 그 전국체전이 있어요. 네. 농민들의 체전이 농민들의 전국체전. 네. 농민들의 전국체전이 있어서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로 뽑아서 훈련시켰다가 전국체전에 나가죠. 우승을 하면 상금이나 뭐 그렇죠. 뭐 네. 실험 같은 이제 소도 한 마리 주고,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종목은 뭐 천연색 뭐 컬러 그 TV라든지 뭐 옷감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금도 줍니다. 해서 그 체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체육 대회와 협동농장에서 자체로 하는 체육 단원날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작업반에서 또 분조별로 이렇게 이제 그 하고 마을끼리 3월 5일 날 이제 지지 않았어요. 이게 품고 있어요. 이걸 품고 있다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붙자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다 도전을 해놓고 시간 내서 또 두 마을이 모여서 이건 뭐 협동농장이나 상관없이 두 마을에 이제 그 작업반장이 이제 서로 토의를 하고 두 마을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음식이랑 차려놓고 체육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체육 활동 혹은 체육 대회가 열리고 있는 북령동촌의 그 여가를 활용한 체육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 장기를 저희 아이들도 장기를 뒀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장기 두는 거를 저희는 못 봤는데 이쪽에서는요. 북쪽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는데 어떤 식의 장기 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그 북녘의 남자들이 장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기 좋아하는 양반들은 틈만 나면 이제 장기를 하고 어느 정도로 이제 장기를 좋아하냐면요. 북녘의 각 그 철도역 있지 않습니까? 철도역에 가면 장기판하고 장기 쪽을 가지고 몇 개씩 마련해서 일정한 공간에 앉아서 그 기차가 이제 자주 연착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기다리면서 앉아서 이제 장기 뜨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이제 그렇게 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장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판 붙잡으면 이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만 들여다보는 양반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하는데 그것도 뭐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편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기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전국 장기 경기 대회를 합니다. 그 시군에서 뽑힌 사람들이 더 경기를 하고 그리고 더해서 뽑힌 사람들이 중앙 경기 가서 이제 경기를까지 하고 해서 상당한 정도로 장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고 또 전문화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양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의 한쪽에 장기 풀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기 수를 내놓고 그걸 이제 응모를 해요. 그래서 그 장기 수를 해서 뭐 말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이제 그 답을 맞히면 상도 주거든요. 아,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장기 문화가 발달되었고 그렇게 아무래도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도 보면 뭐 노인정 혹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인 곳에 가면 공원이라든가 가면 우리도 장기는 많이 두죠. 바둑도 많이 두고 남과 북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우리 그 좀 아마 세대 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조금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신문에서 보면 그 장기풀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좀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장기 잘 드세요? 저요? 네. 북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중간 수준에는 됐거든요. 여기 와서는 장기 한 번도 둬보지 못했는데. 선배님 어떠세요? 저도 장기 뭐 조금은 두죠. 두 분이 한번 시간이 있으면 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붙어봅시다. 예. 청소년 학생들 관련된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됐는데요. 북측에도 그 청소년들 전자 게임, 핸드폰 게임이 부모님들의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자식들이 그 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특히 이제 북쪽 학생들이 애들인 경우에는 집안 일도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노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으면 당연히 벌칙거리죠. 그래서 북쪽의 전자오락이라고 해요. 전자오락이 도입되기 시작한 지가 90년도 후반, 90년도 후반에 도입이 됐고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그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TV에다 연결해 놓고 이제 앉아서 이거 이걸 하는데 막 어깨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게임하는 게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두 번의 걸칫거리예요. 네. 애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던져야 되죠. 거기 한번 가서 빠지면 집에 오지 않고 그것만 하고 공부 안 하니까 당연히 걸칫거리가 되고 있고. 핸드폰용 게임도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휴대폰 게임도 많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게임은 이제 장기하고 바둑? 바둑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계 대회 나가서도 이제 북쪽이 계속은 아니죠.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금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 장기 프로그램 같은 건 이제 김성종합대학이 만든 장기 프로그램이 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성종합대학 장기 프로그램은 저도 이제 해봤는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김제꽁대 거는 얘네가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이제 이겨보지 못하고 계속 실패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락들이 있는데 애들은 뭐 한 번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부모들이 걸칫거리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남측이나 부측이나 똑같네요. 예, 네. 짧긴 했지만 여가 생활에 대해서 주로 농촌 생활, 농민들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히 많고 하면 할수록 더 무궁무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뭐 오락이나 체육 활동을 포함한 여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두고두고 좀 자세하게 좀 한 가지씩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북녘 농촌사회 여가 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